여러분 2교시에서는 그 저희들이 아까 1교시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 그 멤버, 필드, 뭐 속성 뭐 이런 거를 정의하는 거를 좀 배웠죠.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메소드를 좀 어떻게 설계하는가를 좀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캡슐레이션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왜 필드와 메소드를 설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메소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를 배우거나 뭐 파이썬에서도 동일한 그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쉽게 얘기하면 펑션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죠? fx.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적으로. x 값을 넣으면 f라는 펑션이 뭐 x제곱이다. fx는 x제곱이다. 그러면 x를 2를 넣으면 값은 4가 되겠죠. 뭐 2는 4니까. 뭐 3을 넣으면 9가 되고. 이런 것처럼 어떤 값을 넣었을 때 f라는 펑션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지정을 해주는 게 메소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거의 모든 언어에서 이러한 기능을 다 지원을 해주고요. 요거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인수와 파라메타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 xy의 값이 어떠한 그 값만을 이제 넣더라도 동일한 뭐 더하기다 그러면 요거를 더하기 할 때마다 요 기능을 적어 주게 되면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그 더하기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펑션으로 이제 그 만들어 놔서 사전에 인수를 이제 서로 다른 값을 주었을 때 결과를 더하기를 이제 해주는 펑션을 정의를 하게 되면 그냥 불러서 호출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면 add다 그러면 add 5, 3 그러면 뭐 8이라는 게 출력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도 처음에 언어들에서 이러한 개념을 좀 정의를 해서 쓰자. 이제 그 수학자들이 만든 그 펑션이라는 개념을 여기다 이제 쓴 거죠.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그 메소드는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가상적인 박스와 같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다양하게 설계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더하기를 할 수도 있고 곱하기를 할 수도 있고 빼기도 할 수도 있고 뭐 문자를 연결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우리가 이제 메소드 자동차다 그러면 뭐 불응하기 이런 불응 그죠? 그다음에 깜빡이 켜기 뭐 깜빡이 켜는 거. 그래서 메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요 펑션으로 구현이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메인은 이제 인수가 없는데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메인을 찾아가서 항상 수행을 먼저 하기 때문에 어떤 그것도 그 자체도 펑션의 개념이다. 즉 이제 C나 자바나 뭐 모든 프로그래밍은 펑션의 집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창기에. 뭐 요즘은 이제 뭐 객체의 집합, 클래스의 집합인데 처음에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언어를 개발할 때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메소드를 이제 그 설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배우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 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펑션 또는 메소드, 이제 앞으로 메소드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펑션이라는 말보다 C에서는 뭐 펑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요 객체 지향 언어 자바에서는 메소드. 메소드가 뭐 방법이죠. 그죠? 뭘 이제 그 입력값에 대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우리 메소드를 선언할 때는 이게 이제 변수 타입이죠. 그 메소드도 타입이 있어요. 요 변환하는 값의 타입. 요게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메인이 대표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보이드라고 쓸 수도 있고 안 쓰면 이제 그 반환형이 없는 게. 요 같은 경우는 return x 더하기 y 값을 반환하라는 거예요. 즉 정수를 두 개 받아서 더하기를 하면 역시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 더하기 정수는 여러분들이 정수라는 거 알고 있죠.
정수 더하기 실수는 이제 실수죠. 물론 실수 더하기 실수도 실수지만, 그래서 정수 더하기 정수는 반드시 정수예요. 그래서 이제 IN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메소드 이름이에요. 요거는 변수 이름 짓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지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괄호, 그 다음에 요 대괄호.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메소드로구나. add라는 메소드. 그죠? 그 다음에 요거로 저희들이 파라메타, 매개 변수. 요걸 호출하는 놈의 요 x, y 값들과 인수,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매개 변수 이러면 요 안에 넣는 값. 그죠?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 우리가 클래스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변수가 인티저, 볼륨 인티저. 요거는 이제 온오프는 0 아니면 1, true 아니면 false. 불리한 변수죠. 1, 2, 3장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가야 요 얘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보이드는 이제 프린트라는 그 이제 메소드를 정의를 했죠. 이걸 뭐 떼서도 되고 뭐 보통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래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 그래서 얘는 요런 앞에서 우리가 읽으실 때는 요것만 설명했잖아요. 요거 필드.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면 리턴하는 값은 없고 단지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채널은 이제 문자 연결자. 요 큰 따옴표는 문자열 그대로 출력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채널 값을 이제 채널은 몇 번, 그리고 이거 볼륨은 볼륨 값 출력하고 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텔레비전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요걸 한번 이제 메인 클래스에서 메시지로 주고받는 걸 한번 볼까요? 자, 메인이라는 거에서 텔레비전 테스트라는 클래스에서 아까 텔레비전에 있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그 클래스를 선언을 해야 되겠죠? 객체를. 그래서 myTV라는 객체를 선언했어요. 선언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요거는 다시 한번 좀 보세요.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 요거는 갈로 열고 닫고, new라는 인덱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름을 지으면 myTV의 채널, 즉 클래스의 채널 값, 볼륨 값, 온오프, 7번, 볼륨은 9, 그 다음에 true. 자, 요거는 이제 저희 도트 연산자 멤버를 이제 참조할 때. 자, 우리 그 메소드도 이렇게 점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보면 요 프린트라는 거 있죠? 요걸 부르는 거예요. 요걸 호출하면 이게 저희 클래스는 참조 변수라고 했죠? 참조 변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놈을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79. 그죠? 온오프 값은 출력이 안 되게 돼 있죠? 여기는 채널하고 볼륨만 출력하니까 요거 두 개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보고 있는 TV는 요거고 당신이 보고 있는 TV를 객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죠? 인스턴스라고도 얘기했죠. 얘는 이제 이 사람은 당신은 9번, 12번, 9번 채널에 12. 그죠? 그래서 프린트라는 걸 동일하게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제 객체장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렇게 좀 편한 거예요. 그죠? 객체만 선언하면 저쪽에 있는 변수들을 편리하게 물론 이제 요 퍼블릭이라는 그 접근 제어자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요 접근 연산자, 퍼블릭, 프라이빗 뭐 이런 거 패키지 이런 거 배울 텐데 퍼블릭이라 해야 돼요 반드시 외부에서 접근을 요 안에 있는 인캡슐레이션 된 데이터 타입 필드와 메소드로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퍼블릭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메인은 반드시 또 퍼블릭이죠. 메인부터 수행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메소드도 이렇게 다트 연산자로 접속할 수가 있다. 그렇죠?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책에 이제 좀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인스턴스 이름, 얘의 원래 텔레비전 클래스에서 선언되어 있는 게, 이런 그림이 이제 앞으로 이해를 할 때, 요거는 필드, 요거는 메소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그림이 자주 나올 거예요. 그죠? 하게 되면 요거는 원래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필드와 메소드. 얘가 myTV라는 걸 이제 선언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참조한다. 그죠? 그래서 점 프린트 이러면 얘를 출력하는 거죠. 메소드를 종료할 때 그 아까처럼 리턴하는 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리턴이 없죠, 이 안에. 근데 이제 그 리턴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보이드라고 적어요. 그죠? 보이드라는 영어 뜻을 찾아보세요. 뭐 아무런 뜻도 없는 의미 없는 뭐 이런 거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쓴 거고
이제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리턴. 그죠? 종료를 얘기하기도 하고, 요 리턴 다음에 변수명을 주면 그놈의 값을 요 my method의 펑션 값으로 하겠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지금 리턴만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보이드고, 어쨌든 여기서 종료가 돼요. 펑션이. 물론 이제 없으면 모든 반복문이나 뭐 이게 수행된 게 끝나면 여기서 끝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자, 우리 반복문은 설명 안 할게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가 7인 경우 0부터 7까지만 수행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i 값은 7이 되는 거죠. 이거 빠져나오면. 자, 반환값을 주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반환 형태의 값을 적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수형이면 인티저. 뭐 우리가 배웠던 변수 타입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죠. 이거 텔레비전이에요. 떼쓰면 안 되고요. 채널 볼륨 온오프. 보이드. 아까랑 똑같은 건데, 요 안에 또 하나 이제 요걸 만들었어요. 요러한 그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인티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리턴 채널이라고 해서 채널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채널이 현재 보면 인티저나요? 인티저. 정수형이기 때문에 요 get 채널의 펑션이 끝나게 되면 get 채널 펑션 값이 채널 값이 되는 거고 그놈의 값은 정수형이다. 왜? 채널이 인티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렇게 보이드라고 하면 안 되고 int 뭐 요 리턴하는 값의 데이터 유형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걸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실수 보면 요 똑같고요. 객체 하나 만들었고 요게 이제 mytv의 get 채널 값을 다시 채널 값에 할당을 할 수가 있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요거를 그냥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선언해서 쓴 요 값을 바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당해서 채널 값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myget 채널 요 값 자체가 인티저이기 때문에 할당 받는 것도 반드시 정수형이라는 거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것도 이제 요 클래스 아까 텔레비전 요 두 개의 메소드를 정의를 했죠. 요 놈을 부를 때 .get 채널에 할당되는 값은 여전히 인티저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매개 변수 도끼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클래스에서 선언된 메소드의 값은 요 안에 있는 인수들을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그랬고 실제 넘겨주는 값, 요 순서대로 x는 25, y는 47. 그죠? 요 순서대로 이제 여기다가 1대1로 대응이 돼요. 그런 경우 요 구체적인 값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애들라는 그 메소드를 불러서 x 더하기 y를 하기 때문에 72가 되죠. 그러면 여전히 인티저 더하기 인티저는 인티저고 그래서 여전히 썸이라는 것도 인티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썸 값은 출력하면 7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할 때 여기 매개변수 인수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그 펑션 안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값들이다. 전달받는 값이다. 전달해주는 값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서 학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죠. 이것도 뭐 더하기 하는 거죠, 우리가. x 더하기 y. 여전히 이제 인티저이기 때문에 인티저. 그죠? 매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뭐 메인이 있는 놈 봤더니 그 매스 테스트라는 클래스에서 얘를 이제 하나 선언을 했죠. obj라는 거. 그죠? 그 obj.add는 뭐냐? 이런 걸 수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2 더하기 3. 저 썸은 할당된 값은 썸이니까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수를 7, 8로 바꿨을 때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안에 메소드 요거는 이제 뭐 요 안에 그 필드가 없는 거예요. 메소드만 갖는 클래스도 선언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쨌든 요 앞에 있는 매스에서 선언된 요런 요거를 파라메터 인수, 요거 저 매개 변수, 요거를 인수라고 한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도 참조 변수로 선언해서 쓰는 거다. 그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다른 그 프린트 개체는 또 하나 메소드는 뭐냐면 요것도 이제 리턴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요 CH 값을 다른 그 메인 클래스에서 이제 받아왔을 거예요. 여기서. 그쵸? 그래서 이제 인수로 받아온 놈을 채널에다 저장해라 이런 얘기. 여기 있는 채널에다가. 그렇게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셋 채널. 그죠? 이런 메소드고요. 그 메인에서 좀 보면 하나를 마이티브의 셋 채널은 11이 되면 요 CH 값이 11이 되고 결국 채널 값이 11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예제 어려운 걸로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걸로 하는데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그때 이제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보고 다시 학습하고 복습하고 이클립스로 좀 쳐보고 이제 그 코딩을 해보고 어쨌든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에서 요 세 가지의 그 필드를 정의를 했고 다시 세 가지의 그 서로 다른 어떤 개념의 메소드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자, 우리 그 객체 제왕의 그 추상화, 그 다음에 인캡슐레이션, 그 다음에 다형성을 얘기를 했죠. 다형성. 다형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그래서 오버라이딩은 이제 뭐 다음에 좀 설명하고, 오버로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과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메소드에서 요 넘겨주는 인수, 파라메타 값에 따라서 요 클래스에서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를 서로 다르게 그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사실은 C나 C++에서는 절대 안 되는 얘기거든요. 동일한 이름에 거기서는 펑션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인수가 서로 다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해야 돼요. 즉 이제 뭐 스퀘어 1, 스퀘어 2, 스퀘어 3.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동일한 이름으로 가져가고 요 안에 있는 인수값을 자기가 알아서 정수형을 받으면 얘를 수행하고 인수로 W형을 받으면 얘를 수행하고 뭐 실수형 플로트를 받으면 얘를 인수하고 수행하고 뭐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버로딩, 다형성, 다양한 형태의 성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자바에서는 다형성은 아주 중요한 그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마이매스라는 게 요 인티저 i면 i 곱하기 i고요. 더블 i도 뭐 i 곱하기 i인데 사실은 이제 정수값이나 뭐 실수값이나 뭐 곱하기 한다라는 개념은 똑같지만 우리가 인수로 정수형을 넘겨주느냐 실수형을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이렇게 다르게 해서 그 리턴되는 값도 인티저고 더블로 선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제로 한번 볼게요. 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10을 넘겨주면 동일한 스퀘어지만 얘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14인 경우는 얘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얘를 수행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를 곱한 거니까 10 곱하기 10은 100. 3.14 곱하기 3.14는 9.8596이죠. 그렇죠? 어차피 곱하기 하는 건 똑같아요. 아니 교수님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그냥 뭐 실수로 뭐 10.0 하면 되지 않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거. 3.14에서 얘가 호출을 했는데 만약 그 얘가 얘를 수행하게 되면 결과가 달리 나와요. 얘를 수행하게 되면 얘가 9만 나와요. 9. 정수형 값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요 안에 있는 거를 정수형이면 자기가 알아서 정수형. 실수형이면 실수형을 찾아서 수행하게 되면 정확한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성은 여러 가지 용도로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런 거를 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두 뭐 동일한 그림이니까. 그렇죠? 자, 저희들이 그 스트링 클래스는 저기가 뭐 학기 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얘 자체가 클래스예요. 클래스. 자바에서. 그래서 하나의 객체를 선언해서 쓰는 방법하고 뭐 초기화해서 쓰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객체로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자바에서 저기 그 인터페이스 설계할 때 다양한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계층상의 스트링이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어느 쪽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 변수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클래스에서처럼
그죠? 이거는 선언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갈로로 해서 그 하나의 객체를 초기화해서 초기화하지 않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스트링 클래스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임포트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자바의 상위 계층에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캡슐레이션 된 그 필드라든지 메소드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새로 정의 안 하고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말의 뜻을 잘 봐요. 완전히 그, 여태까지의 그,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용어를 모른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 자바의 상위 계층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고 그거가 정의되어 있는 상위 계층을 임포트를 해서 패키지로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인캡슐화 되어 있으며 그쵸? 인캡슐화 되어 있으며 따라서 스트링 클래스에서는 필드와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트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선언한 클래스의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 이름을 가지고 이름점 필드, 이름점 메소드를 새로 정의를 안 하고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말 뜻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오늘 배운 내용, 그렇죠? 1교시하고 요 2교시 배웠던 내용 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구나. 그럼 거의 그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론 그렇죠?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면 도대체 교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나 이렇게 그 좀 화를 내거나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스트링 클래스는 상위에서 유틸점 자바 유틸점 그 스타 그 계층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키지를 임포트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그 필드와 메소드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요게 이제 그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에서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들이에요. 갈로가 있는 건 메소드들이죠. 이렇게 요것도 메소드, 요것도 메소드, 요것도 메소드. 요것도 메소드죠. 그래서 점 랭스. 그죠? 요거는 내가 보니까 이거 메소드가 아닌데 요거 갈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그 메소드가 아니라 필드예요, 필드. 그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내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s.compare to, s.concat, s.length. 그러면 그 문자열의 길이. 알겠죠? 그래서 s라는 거에 문자열이 얼마나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예제를 아마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교하는 거고, 문자열 비교 방법. 이제 뒤에 hello, 그러면 my world를 뒤에 추가할 때, 그 다음에 문자열 비교하는 거, 그렇게 이제 됩니다. 이거는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걸 이제 가져와라. 반환형이라는 건 요거의 이제 리턴 값이죠, 리턴 값.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예제를 좀 보면, 요게 이제, 클래스로 배열을 선언한 거죠.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써서 프로버브라는 그 객체 이름으로 하나의 인스턴스로 fucking dog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S1부터 S4까지 요 프로버브의 concate라는 메소드를 불렀어요. replace라는 메소드를 불렀어요. 그죠? substring이라는 문자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메소드들이 제가 선언하지 않았잖아요. 어디든지. 이게 이미 그 전에 패키지로 라이브러리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문자열 결합하는 거예요. barking dog 다음에 never bite. 그래서 첫 번째 거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문자열의 길이 13이라는 건 S1 요게 지금
x1이라는 게 출력을 안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점 랭스를 출력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 있네요. 요거 있죠. 요게 그 메소드로 할 수도 있고, 요게 필드로도 할 수가 있나 본데요. 어쨌든 요 갈로 열고 랭스. 여러분들과 한번 실수를 반드시 해보세요. 프로버브의 랭스는 13개다. 여기 공백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3개. 그래서 요 1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결합하는 거. 대문자 B로 소문자 B로. 이거는 두 번째부터 5개. 그 다음에 이거 뭐 대문자로 다 바꿔라.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다 바꿔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정도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에서 선언해서 많이 쓰는 메소드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결합하는 거는 이제 더하기 표시를 씁니다. 우리가 출력문에서 쓰듯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우리 숫자는 더하기는 뭐 3 더하기 4는 7 이러지만 문자열은 요게 연결해서 써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레포트인데요. 두 번째 거. 그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 좀 이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번 끝자리가 02468인 사람은 221페이지. 학번 끝자리가 135779인 사람은 237페이지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요 메인이 포함된 클래스의 이름, 예를 들면 221페이지는 지금 메인이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의 이름은 카테스트잖아요.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장이선이다 그러면 HS장.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KIL 뭐 이렇게 KDHONG. 자기 아이디를 이렇게 쓰세요. 그렇죠? 대문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카테스트.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본인이 한 거를 내가 좀 봐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 메인이 포함된 것만. 나머지는 이제 그 클래스의 이름을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클립스로 한 걸 캡션해가지고, 한글 파일을 이제 과제 넘버 2 학번 이름으로 하시고, 포스트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포스트 하는 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학생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트를 선택을 해서 과목명 포스트 선택해서 여기다가 이제 과제 넘버 2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요걸 누려요. 요거 요걸 누르면 그 캡션에서 넣은 한글 이름을 한글 파일을 여기다가 첨부하시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과제 여러분들 반드시 다음 주까지 좀 해주시고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